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어, 얘를 지금 이렇게 책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본어 회화를 이제 쓸 건데 그거에 맞춰서 얘가 지난 9월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 사파들을 학생들이 그려가지고 지금 그저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본어 회화 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가장 최신의 내용들이 여기 다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길버 채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0개 이상 기사를 선생님들, 즉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우리가 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일본어하고 일본 문화 혹은 일본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한 네다섯 컷의 새로운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다 그냥 이 상태까지 그대로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거까지 다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내용에 보면 동사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2년 동안 그 교과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뭐 카다카나 그 다음에 게임부터 해서 카루타 게임 등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뭐 길봇 안 쓰셔도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앞에 글처럼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들한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우리가 일본 문화 책을 지금 아직 지난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나온 일본 문화 책을 쓰시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 해서 이번 교육 과정의 거를 조금 더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 저희 길벗 교과서의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다른 것도 다 다른 교과서를 하시더라도 수업은 일본 문화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 말은 일본 문화 수업 쉽게 접근하는 수업 사례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일본 문화 요소와 비교하면서 우리 안을 알아가는 과정, 즉 이번에 교육 과정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는 어, 일본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학생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진학과 연계시키는 그런 교육과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핵심은 일본 거와 비교하는 우리 문화,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길보 채널 엑셀 파일에 있는 원고들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보니까 문화, 즉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저희가 1년 지금 6개월 동안 작업한 건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QR코드로 하시면 전체 혹시 길버 채널 모르시는 분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첫째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을 지금 한 20명 선생님들과 같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간단한 우리 일반 상식서부터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공유 자전거를 이렇게 형태들을 일본의 형태들을 이제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형태들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시고
요 뒤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수업할지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두 개의 사진들을 아이들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선생님들이 차이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 사진의 차이가 뭘까? 그다음에 두 사진의 차이를 어떤 게 좋냐 나쁘냐보다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 우리가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 배워야 나갈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들을 지금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왼쪽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앞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앞이고, 오른쪽은 이게 시부야인데, 시부야 시내에 저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7월에 8월의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경차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 전차 이야기들, 즉 경차가 일본에 많은 이유라든지 노면 전차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뭐 고시엔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란도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엑셀 파일을 어, 뭐 내일쯤에 JT에다 저희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넘어와서 이렇게 다양한 계절별로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유르켈라라든지 화장에 대한 모습, 예를 들어서 오늘 문화 내용 중에서 여기 화장에 대한 모습, 일본인의 화장과 우리의 차이, 이거 물론 일본 문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취미나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문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센또 목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생활 뭐 이타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오이 이야기 물론 약간 심화적인 내용도 있을 건데 일본 문화를 예를 들어서 책에는 이제 이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채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또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요거는 지금 길벗에서 일본어하고 문화하고 회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문화 스티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기저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용했는데 이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이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실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길벗에서 제공한 지도를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도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평가 혹은 일반 활동에서 우리가 청음, 타금 뭐 이런 요소들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이런 지명, 그다음 시즈오카 가고 싶은 지역 색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색을 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명을 다 쓰는 거하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 이런 형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과 한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한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이따가도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AI나 GPT로 다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들을 찾아서 만들고 제출합니다. 즉 파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는 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칠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생기부에 쓸 수 있는 아이의 특성을 좀 쓰라고. 왜 거길 가고 싶은 이유를. 그리고 요까지 하고,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1분 30초나 2분 내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도록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점수를 주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걸 잘 써도, 내용을 잘 써도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좀 부실해도 발표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요게 조금 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요즘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뭐 탭이나 컴퓨터 혹은, 어, 노트북만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말로 발표하기 이런 내용들을 일본어 문화 회화에 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혹은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AI GPT 가지고 여기 보면 노트북 M이라고 LM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필요한 자료를 넣으면 얘가 PPT를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특별히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오류 날 게 없는데 지도를 가지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아까 지도를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쿄하고 오사카 하는데 약간 이제 지명들이 틀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지도의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뭐 초금, 요음 이런 요소들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요소들 네 가지를 주고 AI한테 부탁했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요걸 잘 보시면 뭐 물론 무료 버전이니까 그다음에 초기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AI하고 GPT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인데 저거를 구별할 수 있는, 저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앞으로 교육에서 우리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GPT나 이런 애들이 앞으로는 더 간단하게 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요 요소들을 주면 GPT가 만들어내긴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지금은 아직 줘도 얘가 지금 못 만들고 있고 물론 이제 가까운 시기에 뭐 1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만들어 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이들과 생각할 수 있는 혹은 틀린 요소들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시면 이제 타비노 시오리라고 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긴 해요. 여기에서 특별히 틀린 내용들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선생님이 만들어 나가면 즉 교육과정에서 일본 문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그 다양한 이제 도구를 활용한 수업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작 후 점검, 검토, 수정 필수, 즉 상식과 창의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상식과 창의성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제가 문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니까 기존에 아마 일본 문화들과 예전에 일본어에 문제 만들 때 우리가 그 일본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일본 사장에 대한 요소들이 몇 문제들 들어갔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제 일본 문화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어 책을 이제 쭉 검토해서 제가 기존의 일본어에서 일본 문화 문제를 이런 형태로 지금 몇 가지 예시만 가져온 거고 선생님들이 같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문화 이거는 뭐 다 알겠죠. 일본 거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이 비교 수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도도부현은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 거는 과연 뭐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뭐고 자치가 뭐고 광역이 뭐고 특별자치도가 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일본어뿐만 아니라 뭐 세계 지리 혹은 뭐 사회, 문화 뭐 이런 요소들에서 아이들이 좀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삼특별자치도라는 게 뭐 제주, 강원, 전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까지 세종특별자치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문제들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됐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지도 문화 그리기 쓰기 활동을 끝내고 나서 물론 저기 일본어적인 요소 장음이 들어가는 이 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 아이들 중에서 일본어를 안 배우고 온 아이들이 있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 도쿄인지 오사카인지 오사카인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우리나라 표기하고 일본어 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런 요소들은 좀 언급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조문제를 이번에 저희가 기말고사 제가 냈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도쿄, 오사카에 익숙한 거죠. 오사카 네 박자가 장음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형태의 문화 문제들을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일 비교 문화, 지역 문화에서 이것도 아이들이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니 혹은 총리제니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북해도 이야기, 그다음에 서울과 도쿄의 시차가 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시차는 없죠.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약 40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서울에 해가 지는 시간과 도쿄에 해가 지는 시간이 40분의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차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얘가 어, 저 시차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저렇게 너네는 우리나라 한 나라야 해서 도쿄하고 서울을 같이 아마 묶어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조금 설명해 주고 시차가 있다라는 이야기,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언급해 주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냐 뭐 권력 의원 내각제냐 이런 부분들을 문화에서 언급해주면 사회문화라든지 정치의 시간들에 아이들과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하지 않을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대중문화에서 오타가 났네요. 이 자료도 JTA에다가 어, 엑셀 아래 한글로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신과의 마코토 감독 다 유명한데 이걸 그냥 아이들에게 던지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재미있네. 그 다음에 나 저거 알아요. 그리고 뭘까요? 선생님 답은 뭘까요? 네. 답은 여기 센가치로 행방불명 미야자키 하야오인데 물론 선생님 저 때 아직 안 태어났어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 저런 문화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내용에 관련된 수업도 한참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음 노래 중에서 일본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을 모두 고르면 아시겠지만 박효신의 눈의 꽃, 뭐 당연히 일본 거를 리메이크한 거고 혹시 노라조의 내 기꺼이, 박혜경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상황에 맞춰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핫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라조의 노래는 저렇게 일본의 키치노 켄토라고 하는 하이어로 꼰대라고 하는 친구가 한 것을 노라조 친구들이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른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 가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로맨틱 어나니머스에서 주제가 고백은 박혜경의 노래에 그것을 리메이크한 것. 아이들한테 제가 박혜경의 고백하면 애들은 몰라요. 그냥 고백인데 르세르핌의 김채원의 딱 설명을 하면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옛날 가수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리메이크한 가수의 것들을 언급하면서 아이들과 최신 정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문제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최신 정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한번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어, 교과 내용에도 있는데 주차 문제를 저는 일부러 계속 아이들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차 제도와 우리의 주차 제도의 차이가 뭔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차고 증명제 당연히 차고 증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일본은 의무적으로 돼 있고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차고증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찾아서 이렇게 보면 차고증명제는 등록 시 거주지 500m 이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숙한 주차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새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차들은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들, 즉 주차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뭐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냐 사후 대응이냐. 일본은 차고지 증명으로 사전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제 발생을 막지만 한국은 불법 주차 단속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로 사후에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보면 저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개선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항 예시는 뭐 이제 하나비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선생님 의견도 있는데, 일본 문화에 일본어를 안 배운 아이들도 다음 학기에 들어와서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 문화에도 최소한의 저런 명칭, 문장은 필요 없지만, 저런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소스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본 문화를 접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어플이나 인터넷 뒤졌을 때 최소한의 저런 그 명사들, 명사들, 명칭들은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 지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당연히 쉽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홋카이도, 토호쿠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한 명칭하고 그다음에 삿포로는 많이 아는데 저 연기시키는 게 아이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삿포로의 눈축제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얘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일본 문화의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다양한 자료를, 그래프를 읽고 파악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래프에 최소 아까 얘기한 스시나 뭐 와가시, 타코야키 라멘, 오니기리 정도를 명사는 이해해서 아이들이 저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일본 문화에서도 언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에 대한 이제 그림에 대한 명칭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통계표 활용 음식 이름 수업 이런 형태가 제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에서 일본 여행 안내 사항인데 설명이 적절한 것 고르시오 했는데 일본 입국 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기 계시는 일본어 관련 선생님들은 당연히 저게 여기 있는 답은 알겠지만 아까 제가 상식이란 말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일본 관련 수업이나 혹은 일본 관련 정보를 갖고 계셔서 저런 입국 안내 여행이 상식이죠. 근데 아이들과 그다음에 일본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게 상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최소 일본어 수업을 통해서 저 정도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특히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은 부산, 인천에서 출발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은 이렇게 음, 일본 비자는 당연히 90일 음, 관광 목적 음, 이전에는 무비자고요. 90일 이후에는 이제 비자를 받아가고요. 부산에서 가는 거하고 대마도 가는 거하고 동해에 음, 있으며 토토리 가는 거 있고 인천에 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지만 생각보다 인천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저기 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식을 상식화시키는 거죠. 그 정도는 꼭 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표현에서 저는 이제 언어 문화 요소가 또 필요한데 어 일부러 저거는 제가 이제 우리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이즈치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맞장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 저 맞장구가 일본 문화에 있어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어에서는 우리가 맞장구를 맞추는 거지만 저는 저런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 맞장구를 통해서 저런 의미가 있고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지식을 상식화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공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댓글 훈수, 야매떼 이즈메, 일부러 야매떼 이즈메는 한글 표기에서 아이들이 야메떼나 이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어 맞장구 표현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의미를 아이들하고 일본 문화 책에 보면 언어 비문화의 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히라가나에 저렇게 간단한 것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업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욕실 문화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가정의 대중탕의 순서, 뜨거운 물 더러워졌으니 빼고,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상식이 아니다, 저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저기에 보면 그 탁기라고 하는 여기 물 온도 조절 장치들 아이들은 가서 처음 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25년 수업하면서 집에 저게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이런 형태들을 아마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아이들과 하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맞춰보세요. 일본의 지금 역대 순위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러는데. 자, 역대 순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12월 7일 기준입니다. 12월 7일 기준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그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 덩크, 너의 이름, 체인스맨 레저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내년이 되면 물론 또 바뀔 수 있고 후년이 되면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번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도 되겠죠.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일본 문화에 가장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하거나 문제를 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니, 선생님 또 나 때 얘기하는다 뭐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일단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신의 문항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서 만들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언어 문화에서 고맙다, 대단히 미안하다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어떻게 해도 즉 우리가 도저, 도모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도저, 도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예시 보면 시리토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시리토리에 대한 이야기들 댓글이 뭐가 나왔어? 시리토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쉬운 단어를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항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게임도 하고 문제도 만들고 하면 어떨까?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저 단어는 사전에 그러니까 아이들과 좀 먼저 공유를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사전에. 그래서 시리토리의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시리토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까 일본의 다양한 표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통계표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고교생은 엄마를 어떻게 부를까라는 설문조사에 관한 그래프다. A에 들어갈 말로 알만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저기 마마라든지 근데 좀 특이한 건 조또라는 말도 있는데 엄마를 조또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나마에 소노호카 뭐 이렇게 되는데 오카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땐 항상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현역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마마라고 부르는 비율, 파파라는 그리고 이제 남녀 학생들의 어, 호칭이 이제 다른데 근데 여기 뭐 오후크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오야지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일단 한번 제시해 봤고요. 그다음에 맞장구에 대한 걸 아까 이제 한 거니까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오지선다형으로도 해봤고요. 그 맞장구의 어떤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거 문화에서 이것도 뭐 아까는 이제 욕실 문화지만 여긴 집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니까 집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이코다테나 만션,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문화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음식 문화에서 제가 굉장히 아이들과 많이 하는 수업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약기를 상당히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특히 뭐 학교 앞에 맨날 타코야끼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코노미야끼, 테리야끼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얘기했지만 문화의 문항은 결국은 문제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배우는 것, 저걸 상식화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구워 먹는 즐거움, 야끼니쿠, 오코노미야끼 등과 일반적인 야끼 교자, 즉 같이 먹는 거, 우리나라 이제 불고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 자, 이거 배달의 민족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 자, 배달의 민족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들.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저기 어플의 이름이죠. 배달의 민족. 아까 뭐 자전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제 이런 수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음식과 식당 그리고 배달 이야기 문화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렇게. 길버드에는 이제 사고와 일본의 음식 문화가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출판사마다 아마 저 음식 문화는 꼭 있겠죠. 그래서 음식 파트 할 때 쟤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실제로 이제 거기, 교과서 내용 보면 저렇게 택시도 있고 자전거하고 마마차리도 있는데 포인트는 저 자전거에 교통수단 중에서 자전거, 일본의 자전거, 우리의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인 자료는 JT에 보면 고등학교 자료, 일본 문화 교과서 수업 자료, 알기 쉬운 문화 상식이라고 해서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것도 작년 올해에 걸쳐서 우리 현직 선생님이 한 2, 30편을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저기에 보면 MP4는 한 3분 안에 짧은 내용이니까 그걸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보시면 간략하게 수업하기 전에 보여주고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연계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자료들을 물론 다른 출판사도 그렇고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길벗 요즘에 많이 노력한다. 당연하죠.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나으니까 하나라도 해야 뭐 결과물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라도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지금 한 열 몇 분 오셨는데 신청은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물론 여기 얼마 안 오셨지만 이 자료가 오늘 녹화된 자료가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가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획을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수업 형태는 이겁니다. 온라인 세상 배달 어플. 학생들, 선생님들, 요새 뭐 쿠팡의 말들이 많은데, 얘를 가지고 이제 수업 요소를 가져온 거예요. 일단 한국이 어떤지를 잠깐 보는 거죠. 한국에 가장 이제 대표하는 게 이제 배민하고 쿠팡하고 요기요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다음에 가끔 오토바이의 뒷면에 보면 생각대로라고 하는지 바로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 차이가 뭘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두 자료의 차이는 뭘까?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 한번 대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차이가 요겁니다. 배달업체, 즉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고 실제 배달 대행사,
즉, 저희는 남고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앞에 저 바로 오거나 부르는 거 생각대로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어요. 아이들이 고2, 고3 되면, 그런 재미없고 와서 그냥 수업 대충 오전 듣고 오후부터 또 배달 나가서 선생님 하루 얼마 보세요. 맨날 와서 저한테 속을 긁고 나가고 있죠. 대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저게 어, 편리함과 뭐 여러 가지 돈과 이것도 좋은데 아이들의 안전이 저는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꼭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안전한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바로 문제를 한번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그럼 뭐 다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알겠죠, 선생님들이. 빨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함께 경각심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학교에서 아마 저런 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일반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희는 일본 문화 시간이나 일본어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한국 것만 가지면 재미없으니까 또 일본 걸 갖고 와야 재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일본 애들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대마에라고 하는데 그럼 대마에하고 택배는 차이는 뭐냐? 이것도 이제 원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대마이라는 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자기 음식점이 자기 가게에서 만든 요리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하는 서비스. 핵심은 이제 식기를 회수하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집 같은 형태죠. 그다음에 델리바리 택배는 일회용으로 갖다가 주는 거고 피자나 햄버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버가 요새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대마에 혹은 데리바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리바리 서비스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데마이칸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업체인데 데마이칸데 지텐샤 또 바이크 도찌가 오스스메라고 하는 사진 하나가 이제 저를 상당히 자극을 시켰어요. 왜, 왜 배달을 하는데 왜 자전거일까? 이거 왜 저런 이미지를 줬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찾아보는 거죠. 왜 대마일까? 그래서 찾아보니 미세오 데루도끼 난니마에노 소바오 모스 즉 에도 시대 때 저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루 난니마에 그래서 대마에 참 조어를 굉장히 잘하는 일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남아있거든요, 대마에.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보는 거죠. 자, 온라인 세상 배달 어플 일본. 사진을 찾아보면 저렇게 특히 이렇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4대 업체입니다. 우버이츠하고 월스하고 데마이칸하고 메뉴인데 요새는 거의 우버이츠가 뭐 거의 점유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거 그림에 왜 자전거로 대표 이미지를 제공했을까?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기 아마 오토바이로 이미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아, 그래? 아이들하고 해서 수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전거하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 찾아볼까? 그랬습니다. 우버이츠에서 어느 쪽이 많이 벌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전거하고 자, 물론 2019하고 2022 이제 비율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 가게가 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전거하고 바이크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2만 1천에 2만 3천이고 30건 30건 13시간 9시간 약 16,000, 26,000 2건 3건 시간 대비해서 자전거보다는 바이크가 많이 벌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하는데 자, 1.13배로 바이크가 많이 벌긴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전거가 1이고 바이크가 1.3. 그럼 이제 다른 비용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하고 바이크에서 유지비, 그다음에 멘테넌스, 카스타무비, 소노호카 비용 뭐 이렇게 하면은 7,200엔이고 얘는 20만 엔 정도 드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카스타무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우리가 흔히 쓰는 알고 있는 거를 쟤네들이 또 카타카나 저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또 저런 얘기도 하는 거죠. 특별 주문해서 우리가 자전거나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 그래서 튜닝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오토바이 아이들 보면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든다. 자, 계산하고요. 그럼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크가 많이 벌고 유지비가 근데 상당히 바이크가 많이 든다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신조어들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코스파라는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저런 걸, 쟤는 물론 이렇게 구글에 렌즈를 대면 무슨 말인지 찾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투자 비용이 성과를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코스파가 요이, 뭐, 야스쿠 테스치가 요, 뭐, 이런 형태들을 가는데, 얘를 하면서 아이들이,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주식도 하고요. 일본 주식도 하고, 뭐, 미국 주식도 당연히 하는데, 저런 형태들을 계속 언급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리토, 디메리토에서는 이제 저런 문제라는 게 스리꼬. 스리꼬 혹시 들어보신 분? 아, 보통 스리꼬라는 거는 쓰리, 300겐, 즉, 코인 3개. 우리가 100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 그 300겐 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쓰리 코인이라는 뜻으로 쓰리코라고 해요. 그럼 지금 뭐냐면 한 번 배달하는데 300엔 준다는 거지. 그래서 저런 이제 배달비가 싸지는 거. 우리나라도 저거 뭐 2,000원이 3,000원이 많은데 우버이츠 애들은 아예 딱 300에는 3코로 딱 지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가는 거죠. 교통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가는 거죠. 이거 이제 라이더 문제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이륜차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그냥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의 원인이 뭘까? 자, 촉박한 시간이죠. 빨리 배달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자, 일본의 배달물은 이렇게 자전거로 돼 있어서 좀 특이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 사진이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의 배달 드론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차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가 물론 여기 델리바이 오토바이는 좀 다릅니다. 저거 일반하고 얘는 조금 더 안전하니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오토바이가 없는 즉 앞으로도 일본 애들은 물론 지금도 오토바이 일본도 있긴 해요.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중화 형태로 가진 않고요. 저는 저런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왜 오토바이가 없을까? 그런 이제 수업을 한번 또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도심 지역의 배달 바이크가 자전거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 그러면 도심에서 아까 1과 1.3배라고 했는데 일본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도쿄 오사카에서 오토바이는 신호를 다 지켜야 되고 역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를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대도시. 그러다 보니까 배달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자전거는 물론 역주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차할 때 꼭 오토바이 주차장에다가 안 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당연히 위반인 줄 알고 고의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왜 강화?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5분 안에 콜을 해서 계속 쪼이는 거야. 배달원들을. 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배달원. 그다음에 너 지금 물건을 수령했니? 안 했니? 즉 저런 그 구조상으로 우리가 상당히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을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재촉하죠. 왜 안 오니? 그 다음에 늦으면 벌점 테러, 뭐 이렇게. 그래서 저런 개선된 이야기들, 그다음 빨리빨리 의식의 변화, 기다림의 미학.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저기 배달시키고 한 30분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30분 괜찮대. 전화 안 하니? 왜 안 온다고 안 한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음식 식잖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다지.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참 크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 거에 대해 선생님 혹시 의견이나 같이 이야기할 것들 있으면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다음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화폐. 두 번째는 이제 화폐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의 연계. 교과서 저 앞쪽에 보면 일본의 화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당연히 이제 화폐 있습니다. 화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히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일본의 교육하고 입시에도 이것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던져봅니다. 학교와 교육, 진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JT에 보면 일본 저기 고등학교 자료에 일본에 가면 저 묵 선생님이 올리신 자료가 있는데 묵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이 만든 거를 묵 선생님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 설명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신사와 소원빌기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 이런 거 일본의 영상들 다양한 걸 쓰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김해안 이야기라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그다음 JTA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 속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영상에서 이제 우연히 저 ON이 이제 툭 타고 튀어나온 거죠. 이 ON. 그러면 저 영상에서 신사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ON을 던져. 그래?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신사를 가면, 일본의 신사를 가면 저 ON짜리가 수북히 있어요. 뭘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저게 상식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은 상식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다 보니 이렇게 편차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편차치가 낮은데 뭐 편차치가 높은데 그러면偏差치가 뭔데 어떤 영향을 주는데를 요 영상 속에서 힌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화폐를 하겠습니다. 화폐는 당연히 뭐, 일본 화폐가 이제 작년에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폐가 바뀌었고, 동전들은 이제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5엔하고, 그 다음에 50엔짜리가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왜 동전을 넣고 기도할까? 5엔 동전을 넣고 기도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이 출발점입니다. 자, 문화 지식 혹은 상식. 자, 잠깐 이제 언급하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뭐냐? 뭐, 커먼 센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번 조금 더 찾아봤어요. 상식의 사전적인 의미. 즉, 일본 문화는 저는 아이들에게 상식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그게 상식입니다. 야, 너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고,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헌법상, 고등학교까지는 법률상 의무 교육인데, 이게 상식인가? 그 안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상식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이과 공통과정이고 학기제고 선택 과목이 학점단위인데 일본에 아니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오픈 AI, GPT 다양한 도구들이 못하네요. 인숙이 아니라 익숙한 학생들. 그러면 다 알아야 할까? 찾아보면 될까? 상식의 한일 비교. 즉 AI, GPT가 다서 선생님 찾으면 돼요. 근데 찾기 전에 너네들이 다양한 상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즉 저는 문화적인 지식을 상식화하려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야, 일본어를 배웠는데 엄마가 다음 주에 일본 어디 가시는지, 거기 가면 뭘 먹어야 될지, 그걸 네가 어필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나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게 어딘지, 거기 왜 가는지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상식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 야, 그것도 몰라? 그걸 왜 알아야 돼? 가 아니라 이 정도를 알면 이 정도 편하고 이 정도 아이들과 엄마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야 그래도 너 학교에 보낸 보람이 있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부모들이 가끔 던지는 말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전의 어, 이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신사에서 팔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 얼마에 팔고 있는지. 300엔 더합니다. 이게 최소 400엔에서 500엔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수업을 통해서, 즉, 일본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저런 다양한 스토리, 상품, 그 다음에 다양한 세상의 변화들을 같이 언급하고 싶은 거죠. 아이들 어떤 애 그냥, 어우,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5엔짜리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파는 엔가루요라고 해서 선물을 줄 때,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열쇠고리라든지 뭐 이런 고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5엔짜리를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5엔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중에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짜리 어떤 동전이 상품화하고 있을까? 혹시 말씀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짜리 우리는 돈을 가지고 상품화 저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갈까요? 10엔, 10원. 10원짜리. 예, 선생님 거기다 넣어주세요. 자, 하기 전에 오렌지 원코인 바스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즉 원코인 동전 하나죠. 버스 즉 70대 넘은 분들이 100엔 놓고 현금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뭐 지역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코인 바스라는 것도 있고 자 우리나라 이제 동전의 상품화 전략 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뭐 지폐 누군지 뭐 인물이 누군지 이런 이제 비교 수업 하셔도 되고요. 일본 거하고 비교해도 되고요. 동전의 모양을 갖고 우리나라는 구멍이 안 뚫려 있네. 일본은 뚫려 있네.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지폐와 일본 지폐 종류의 차이, 한일 동전의 종류와 사용 차이, 가능 차이,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동전을 갈게요. 아까 정확히 10엔입니다. 10원 빵은 인기인데 사라지는 10원짜리 동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원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들었는데 앞에는 신라시대 석탑 경주불국사 다복탑 10원이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아라비아 숫자 10과 한국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옛날 동전 올라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경주 10원빵 실제로 이렇게 지금 상품화 시켰습니다. 경주에 가니까. 근데 이제 요것만 이제 끝나면 재미없고요. 10원빵 원조는 어딜까? 그래서 했더니 여러 가지 얘가 말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주도에서 만든 거를 한치빵에서 그다음 황금 시범빵에서 와서 그다음에 얘가 뭐 프랜차이즈 됐고 그다음에 2019년 10원짜리 프랜차이즈 황금 시범빵 개발하고 만들어 나갔고 제주도가 그걸 이제 경주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저 시범빵이 한국은행 도안하고 너무 같아서 문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음, 여기가 도안을 바꿔야 된다 하고 막 말들이 많았어요. 계속 한동안 시끄러워서. 코로나 시기여서 아마 선생님들이 놓치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니 시범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황리단길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건 24년 9월부터 한국은행이 아예 화폐 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을 아예 허가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즉, 음, 10원짜리 하나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굉장히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 찾아보니, 음, 어, 한국은 10원 빵 디자인 바뀌는데, 이른 10엔 빵은 문제 없어. 찾아보니, 헤이세이 니주네 10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성은, 야, 우리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해. 음, 그래서 10엔 빵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음, 뭐, 도쿄 업자가 했는데 저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찾아보니 저렇게 해서 10엔 빵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음, 동전이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내용 중에서 이렇게 히키코모리가 있어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요거가 뭔지 또 알더라고. 왜냐면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은둔형 외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어, 힘하고 자신감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업을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다음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학교에서 수업에서 너도 괜찮아. 너 지금 그런 고민 괜찮아. 괜찮으니까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그런 수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 취업, 인간관계, 기타인데 요즘에는 저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기 싫고 학교도 오기 싫고 말하기 싫고 특히 코로나 지금 세대는 아예 카톡과 GPT한테 얘기하는 안녕 그럼 거기서 뭐 해줘? 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끌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년대하고 현재에 보면 저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이가 들은 거죠. 요즘은 뭐 40대, 50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고요. 약 140만이 존재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떨까? 우리나라도 저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 게임 PC 활동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괜찮고 너도 충분히 다양한 거를 하고 나올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우리 집 자랑 우등생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 이거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 100점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너 다른 거 100점, 다른 거 잘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자유로운 일본 교실, 부담스러운 가정.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에게는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고작 한 번 수능에 실패한 걸로 이런 말은 치명타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툭 하면 던지죠. 그까지 시험 한 번 100점 못 맞고 뭐 90점 맞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아이들을 부담스럽게 언어 폭력이죠.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 편차치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그냥 일본 입시에서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데 나타내는 요소인데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는데 저는 이제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본 대학 랭킹의 편차치를 보시면 뭐 도쿄 대학부터 해서 70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사립대학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화 시간에 나오는 요소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선생님들이 좀 찾아서 가끔 이제 저기, G마치라고 하는 이제 사립학교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저희 학교 아이들도 저기 예를 들어서 아오야마 요번 갔는데, 뭐 아이들이 물어봐요. 유학 시간에 뭐 편차치가 얼마고요? 유학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 편차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최소한 저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시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얘는 센터 시험을 보고 1월에 셋째 주 토일 이틀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대학 입시가 우리하고 달리 다양한 요소 특히 보면 여기 소논문도 있고 특별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관심을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신 뭐 공통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들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서 그다음에 좀 다른 게 있는데 일본 대학 입시 추천제도 지정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어, 생활 태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다양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 학교들이 지정교를 해서 약 50%를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지정교로 진학할 때는 반드시 졸업까지 해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우리 같으면 중간에 애가 2, 3학년 돼서 학교 그만둘 수 있는데 일본은 참 뭐라고 얘기할까 그만둘 수 없대. 그래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그만두면 다음 해 그 지정교 인원이 한 명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메이와쿠로 저기 카케나 이온이 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 없고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우리하고 참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모 뭐 합격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신 평점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 선생님 꼭 학교에 몇 명, 한두 명씩 일본 유학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저런 단계입니다. N2, 그 다음에 EJU.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듣고 있는 모든 과목이 너의 일본 EJU 시험 N2 이상 보는 상식이다. 라는 말을 꼭 해주세요. 거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보다는 국어 실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한국어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네가 대학을 갈 때 일본 EGU나 N1을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의 통과 의뢰 보이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죠. 교과서에 보면 3과에 가면 이제 통과 의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 시치고산, 입학, 졸업, 성인, 결혼, 장례식,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면 공원식, 묘지, 납골당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꼭 장례식, 요게 이제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좁은 대지 문제로 대부분 화장을 해서 공원식 묘지 납골당에 안치, 최근에는 가족 합장 납골당, 도시명 납골당, 자연장 등도 나타남. 선생님,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납골당, 가족 합장 있어요. 도시명은 있는데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시와의 공존. 혹시 어딘지 선생님 아시겠어요? 시부야 한복판입니다. 시부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저 납골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그래서 다니다가 어 시내에 저런 납골당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지. 그래? 그럼 좀 더 찾아보자.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가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검색한 거예요. 서울시의 납골당, 서울시의 납골당은 이렇게 저쪽에 파주, 고양, 그다음에 이쪽에 즉 시내에 있는 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지? 조금 더 이제 찾아보는 거죠. 여기 이제 저기 파주 쪽에 있는 뭐 하늘공원인지 불광동 그쪽에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뭐지 이거? 조금 더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죠. 자, 아시겠지만 이제 납골당 일본에는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하늘나라 가면 저렇게 불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저렇게 올리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하고 좀 다른데 불교인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저기 이제 좀 더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르네 그러면 하고 조금 더 찾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도쿄 한복판에 있는 제가 아마 이거 찍었을 때 아마 요츠야 쪽일 거야, 아마. 그 요츠야, 너의 이름은의 그 신사, 그 뒤편인데, 도쿄 시내 한복판에, 그 다음에 저 큰 가정집 바로 밑에 납골당이 있어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내도 아무렇지 않은 일본 사람들. 뭐지, 이거? 아이들은, 야, 니네 집이 저기면 어떨 거야?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무서움과, 싫음이 없나? 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아이들과 수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묘지란 말을 안 쓰고 영어의 정원이라는 레인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장송 문화도 좀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음, 화장전 납골당은 어디로? 자, 음, 요게 이제 일본 도쿄 안에 있는 화장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부야부, 요요기부터 해서 뭐 여기저기 많이 지금 산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요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뭐 전혀 납골당 화장장이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깔끔하게 도쿄 화장장. 그래서 환경하고 도시 인간 우선 정책. 얘를 수업하니까 이과 어떤 친구가 도시공학을 이제 전공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괜찮은데 한번 더 조사해 볼까?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노인 문제,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조금 더 찾아보니 메구로에 있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제 순입니다. 납골당이 좋은데 그다음에 여기 시나가와에 여기도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에 도쿄 다이토구에 또 우에노 근처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딥니까? bunkyōgu. 니시 니뽀리 쪽이고. 자,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맥으로 여기서 416, 그 다음에 여기 홍고마에서 295m, 후도산마에게 622m. 그래서 이거 이승이나 저승이나 교통이 편리해야죠. 역세권이죠, 역세권. 그렇죠? 일본도 당연히 사는데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는 납골당 즉 저승에 즉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그걸 지나는 사람들이 가기 편한 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상당히 좀 먼 데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왜 그럴까? 또 궁금한 거죠. 계속 찾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망자 수, 화장장 수, 화장률입니다. 화장률은 80%, 9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못 찍게 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남에 사는데 하남에 여기도 화장장 못 졌어요, 결국. 장례식장 봉안당만 만들었어요. 난리 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찾아보니 이렇게 시내에는 당연히 뭐 한 두 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시내가 아니라 외곽입니다. 고향이고. 물론 강원도나 저기 전남, 경주 가면 좀 있겠지만 시내에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을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시내에 저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거지. 조금 더 찾아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이조우라고 하는 추모식 장례식장을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이조우라고 해서. 얘네들은 1950년 중반부터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많이 다르구나. 자, 수업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죠, 여기서. 한국의 장례 문화는 뭔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우리는 다른 거더라고. 유족은 슬프고 애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본을 찾아보니 일본은 통곡이 없어. 울지는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뭐야, 이거는? 즉,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제 다른 거죠. 감정 표현, 곡, 슬픔 중심인데, 무상함, 침묵, 절제된 슬픔. 즉, 신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신이 돼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를 아까 주차에 대한 사진을 이제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도쿄 시내입니다. 도쿄 시내에 보면 경차가 저렇게 조그맣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이 작으니까 저런 사진들이 이제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언급한 이야기들이니까.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 여기 여전히 이제 도쿄 시내고요. 보면 자전거하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도로하고 일반 도로가 같이 함께 가는 표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상당히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우리가 불편한 거를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개선하고 있는 지역도 많고 저거를 가지고 우리도 좀 편하고 그다음 안락한 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이제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상당히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사진 보면 영상 속에 선생님들이 이제 가셔서 보겠지만, 일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빗길에 우산 들고, 그 다음에 헬멧도 쓰고, 가방을 들고, 자전거에다 싣고, 열심히 줄 맞춰 가는 저런 풍경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어우, 말도 안 돼요. 왜 저래요? 엄마 아빠가 태워주는데요? 굳이요? 이렇게 하는, 이제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저렇게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 저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설과 의식의 변화.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24시간 곳도 110엔이라는데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그랬더니 최소한의 경비를 지불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갖다 댄다. 대신 저게 비싸면 또 사람들이 안 되고 불법 주차를 많이 하니까 뭐 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안 하고 저는 정책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로 진학, 그 다음에 아이들의 미래까지 이제 만들어가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기 지금 세 번째 보면 타문화에 대한 포괄적 시각 협력 공동체, 그 다음 공동체 역량 기르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기승전 수능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특히 일본어 과목은 이제 뭐 서울대 갈 친구들은 선택하겠지만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우 힘들어요.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라고 넋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라도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교직을.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저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 신념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요?